오촌TV 1222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66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가운데 국난 때는 부녀들이 맹활약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국난 때는 부녀들이 맹활약. 1월 8일 월요일 대통령은 애국재정가들의 총글기와 특히 부인들의 협력이 있어야겠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오기 전에 받았던 부산 어느 애국동포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두 그와 같은 애국 충정으로 이 어려운 국난을 타개하는데 합심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 애국동포는 편지 속에 500만원짜리 수표를 넣어 보내며 정부가 가난한 이때에 1만 분의 하나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적은 금액을 드려오니 무슨 일이든지 나라를 위해 쓰기 바란다고 했다. 이 동포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 대통령이 답장도 못한 채 부산으로 왔었다. 편지를 받고 감동한 대통령은 이런 애국 국민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며 남북 통일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었다.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애국 동포가 남성일 것으로 짐작했는데 대통령은 아마 여성일지 모른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난을 당하여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엔 여건을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에도 부인들의 활약과 협력이 컸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부인들이 앞치마에 돌을 날라 왜적을 격파한 행주산성의 승리와 국가재정이 도탄에 빠졌던 조선시대 말에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남성들이 담배를 끊으며 모금운동에 나섰을 때 부인들의 손에 낀 가락지와 폐물을 내놓았던 애국적인 사실을 들려주었다. 국방장관이 대구에서 내려와 도대체 미국인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보고를 했다. 그들의 전법은 여전하다. 그들은 재래식 전투 방법이 좋다고 믿고 있으며 중무기를 가지고도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해병대는 아직도 마산에서 쉬고 있으며 그곳에 예비병력으로 남겨졌다. 또 다른 해병대는 군산에 상륙하여 대기 중인데 전투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철수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무도 모른다. 국방장관은 또 미군은 현 전선을 지킬 생각이지만 작은 돌출부로 천천히 철수할 수도 모르며 2달 후가 아니면 대규모 진격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미군 장교가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왜 미군들이 2달이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없고 미군의 속셈은 싸움을 지속하면서 가능한 한 전선을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국이 목표량의 90%까지 수집되어 수송을 위해 철도역 창고마다 쌓여있다. 그중 여러 곳이 적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국방장관은 리즈웨이 장군에게 미국을 철거하기 위해 얼마간의 트럭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리하여 트럭을 얻었으나 가솔린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 번 지체한 후 마침내 미 8군에서 가솔린을 공급하여 주었다. 그곳은 그들의 관할구라는 것이다. 이 미군들은 대전까지의 관할구를 그들이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모든 산악지대는 한국군과 미 제10군단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수원 비행장이 포기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곳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주에 대한 적의 압력은 대단한 것이다. 한국군의 제3군단이 알몬드 장군에게 배속되어 있는데 유재흥 장군이 지휘관이다. 한국군 제3군단 엘모 장군이 유재흥 장군으로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춘천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그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인상이 좋지를 않았다. 그는 6개월 동안 미국에서 다녀온 젊은이로 어느 누구에도 뒤질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허풍과 모든 일은 자기가 더 잘 안다는 태도 때문에 수하의 사단장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체할 사람이 없었다.
미군들은 만약 이틀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서울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리즈웨이 장군은 전선 전체를 재조직하려고 애쓴 것 같지만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었다. 적은 지난 6월처럼 서울에서 일주일을 지체하는 것 같은 가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전선지구에 돌입했다. 나는 정일권 장군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북쪽이 뚫린 것처럼 동부와 중부 전선 사이에 넓은 간격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처음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원주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한다. 미군 고문관들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들이 적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중부 전선의 동쪽 끝을 가리키며 만약 적이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었다. 그러자 고문관들은 적이 그쪽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이 그들에게 나라면 그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적의 선봉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오대산의 높은 산줄기를 타고 내려왔으며 중부전선 중심부를 향해 침투해 들어와 유엔군을 분열시켰다.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해서 밤에는 촛불이나 등을 켜고 타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이 몹시 필요하다. 산업시설의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송전하여 우리 장병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생산해야 하려면 당분간 어둠을 참고 견뎌야 한다. 오는 25일에 발전선이 입항하면 일반의 전기 사정도 다소 호전되리라고 한다.